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단히 좀 어지러운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장 대단히 강한 상승장을 가다가 급락 떨어지면서 오후에는 다시 회복하면서 대단히 좀 어지러운 그런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좌를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단히 좀 어려운 장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함께 하셨다라면,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셨다라면 오늘 하루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시청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시장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오늘이 어떤 큰 변곡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 혹시 제가 방송에서 그림을 그렸었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산의 정상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그 아래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위에 보이는 게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했을까요? 자, 혹시 아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 한번 정답을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적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대로 잘 보셨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 좀 드린 건데, 자, 좋습니다. 우리 레드님께서 십자가, 네, 노라님께서 교회 십자가라고 딱 말씀 주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바로 그 교회 십자가가 차트에서 좀 나온 모습이 있었어요. 자, 우리 코스피 시장 차트를 잠깐 먼저 봐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 잠깐 차트 보면은, 자, 오늘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자, 어때요? 모양 자체가. 여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모양에 무엇이 있죠? 자, 이러한 모양이 오늘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물론 파란색이죠. 자, 이게 교회 십자가죠. 교회 십자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가장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쵸? 가장 높은 곳에. 자, 이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자,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또 국내 이슈 먼저 알아보고 나서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 보이다 0.12%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등락별로 살펴보면 증권, 운수장비, 건설업이 상승을 주도했고 철강, 금속, 기계, 섬유의복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1.13% 하락하면서 976.6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등락업종 살펴보면 유통,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했고 음식료, 담배, 의료, 정밀기기 등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와 함께 V자형 세계경제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4.3%의 역성장에서 4%의 경제 반등이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의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4.3%의 역성장에서 올해 4% 경제 반등이 전망되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민간 투자은행은 이보다 더욱 낙관적인 6%대의 확연한 V자형 경제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보급 추이가 세계 경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최대 4.8%에서 최저 1.8%까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회복한 중국이 7.9%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올해 3.6% 성장이 전망되는 유로존은 작년 세계 최저 수준 침체로부터의 반등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 보급과 더불어 바이든 신정부의 국제질서 구축도 핵심 요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국제통상체제를 주도하는 선도력을 회복하면서 자유진영 간 동맹이 강조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의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다자체제 복귀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보복 등 양자적 조치가 아닌 다자 시스템 하에서의 예측 가능한 통상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양자전이 아닌 우호 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동맹국 간 관계와 멕시코, EU 등 악화됐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노력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전략 차티스트한테 전수 받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왜 시장을 바라보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은 여러 이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높이 딱 솟아있는 게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위에 바로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십자가가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차트를 조금 전에 함께 보았는데요. 다시 봐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금 오늘의 주가의 움직임은 자,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자, 윗꼬리가 길고요. 아랫꼬리가 있으면서 몸통이 대단히 작은 보이시죠? 오늘 바로 이러한 모양의 무엇이 나왔다? 십자가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아래를 쳐다봅니다. 아래 쳐다보면은 자, 이런 집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러한 집도 있고요. 자, 사각 건물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제가 좀 그림이 좀 엉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교회처럼 보이시는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아래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단히 그림이 유치하지만 재밌죠? 네, 집중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도 높은 건물에 꼭지점이 있고요. 꼭지점도 있고요. 여기 높은 건물이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의 십자가, 바로 이 첨탑이에요. 다 이렇게 생긴 게. 자, 지금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움직임의 차트를 모양을 보면은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최고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3,266포인트라고 하는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신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신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살짝 올라왔어요. 자,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궁금하시죠? 대단히 힘드신 장이었어요, 오늘. 자, 오늘 아침에 분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분차트 함께 보시면요. 시장의 움직임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 30분 봉인데요. 아침 오전장 1시간 반 동안 10시까지 어떻게 해요? 10시 고점 딱 만들면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최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3,266.23포인트 고점 찍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기분 짱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0시 30분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그대로 시장은 폭락이 갑니다. 원웨이로 빼버리죠. 빡! 이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을 보고 있는데 다들 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공부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투자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요. 자,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이렇게 함께 키인을 하시면서 소통하면서 한번 방송을 듣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우리가 주가 지금 그동안에 오늘 이전까지 오늘 오전 10시 30분 때까지 주가가 최고점 찍고 올라가는데 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을 사신 분,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주식을 사신 분, 한 달 전에 주식 사신 분들. 자, 오늘 오전 10시 이전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어때요? 다 수익이죠? 다 수익이다 1번, 아니다 손실이다 2번. 자, 우리 시청자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노란톡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만들고 계시는데 2번이라고 또 키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좋은 종목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제 방송에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보셨더라면, 그 다음에 노란톡방에 계셨더라면 11월 2일부터 블루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카카오와 같은 블루칩에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노란톡방에
삼성전자를 11월 2일 날 58,000원 최저점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수 간다.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정말 좋았죠. 58,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96,000원을 찍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가게 되는데 상상하지 못했죠. 삼성전자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질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 오늘 10시까지 놓고 봤었을 때, 자, 우리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이 현재 차트는 12월 29일부터 오늘 1월 11일까지 차트의 모양이 지금 잠깐 분차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12월 29일에 매수하신 분 여기 있겠죠? 자, 1월 6일 날 매수하신 분, 그리고 1월 8일에 매수하신 분. 자, 1번, 2번, 3번. 자, 모두 매수한 타이밍이에요. 이 세 타이밍 모두 오늘 10시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 어떻습니까? 자, 1번에 매수하신 분께서는 이만큼 상승이죠. 2번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이만큼 수익이시죠. 2번은 요만큼, 3번은 요만큼입니다. 오늘 10시 이전까지 흐름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오늘 10시를 딱 넘어가면서 10시 30분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되죠? 주가가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 심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자, 어딘가에 내가 매수했다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 중이에요.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2020년 3월달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상승 랠리를 원웨이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이 고점에서 확 빠집니다.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자, 매수한다 1번. 아니다, 나는 매도한다 2번.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네. 자, 무엇일까요, 시청자분들? 자, 1번, 2번. 자, 정답 보이시죠? 어딘지? 그죠? 2번이에요. 맞아요. 다 정답이죠. 자, 오늘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은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모두 어떤 일이다? 오늘 주가 떨어질 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다 매도로 던지게 됩니다. 왜? 수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시장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둘 때 어떻게 돼요? 한 수, 두 수, 세 수를 멀리 봐야 되죠. 그래야지 상대방과 싸웠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장기를 둘 때 한 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수, 세 수를 보는 이야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고점에서 나오는 행위가 이러한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함께 생각해 볼게요. 메이저는요, 지금 주가의 지수 자체를 3,266포인트가 아닌 더 높은 포인트를 타겟팅해서 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매수하셨던 우리 저기 있죠. 1번, 2번, 3번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다 수익인 상황이에요. 조그마한 움직임.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움직였어요. 자, 1번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번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 주가 요만큼 움직이면은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자, 1번, 2번, 3번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하시겠어요? 매도 안 하시겠어요? 자, 노란톡 함께 볼게요. 시청자분들 자, 요만큼 아주 조금 움직였다면 가정을 할게요. 그럼 팔아요, 안 팔아요? 어떨까요? 안 팔죠. 매도 안 하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개인 투자자의 심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이저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이만큼 움직인 게 아니라 얼만큼? 이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이만큼. 엄청 크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움직임이 한 방에 어떻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하락폭을 한 방에 빡!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오늘 그 시장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자, 오늘 어떻습니까? 자, 오늘 시장 움직임 보면은 자, 이 또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주가가 이제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 흔들어야 돼요. 자, 흔들기 위해서는 또 추가 하락도 열어놔야 되겠죠. 충분히 흔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 자, 종목마다 다릅니다. 지수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의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대단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상승을 할 때 V자 상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K자형 상승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요, K자형 상승을 가고 있다. 이는 양극화 상태, 양극화. 강하게 올라가는 녀석들만 강하게 가고 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내리꽂습니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는 K자형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 과연 이 K자 상승에서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계좌의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강력하게 계속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아이들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시청자분께서 생각하는 그 무거운 블루칩이 아니라 풍부한 유동성의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트렌드는 뭐예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5G와 같은 더불어서 뭐 물론 이제 테마에 들어가지만은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돈은 한 방에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올라온다. 그 시장의 질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엄청 강조를 했어요. 정확하게 저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언제가 아니라 11월 2일부터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직도 그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 또 따라 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에 수익 내고 있던 개인 투자자 물량을 탈탈 털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조정을 깊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에 다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혹은 손실이 납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럼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고 SK하이닉스 사야 되고 카카오를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타임이에요. 물론 여기서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일 이후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또 미국장의 움직임도 함께 봐야 돼요. 제가 함께 봐드릴 거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종목을 세 종목을 좀 말씀드렸어요. 세 종목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 함께 매수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의 변화를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세 종목을 드렸는데요. 지금 장세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차트 봐보도록 할까요? 제가 오늘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난 11월 23일 날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한 달 이상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하게 되죠. 조정을 하는데 스마일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눈이 있네요. 활짝 웃고 있죠. 주가가 이제 뭐예요? 쭉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자, 두산 밥캣. 네. 건설 장비 쪽인가요? 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종목에 매수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지만 수급적으로만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자, 지난 28,000원, 29,000원, 3만원대 바로 이 가격대에 주가 자체가
기관 매집량이 그대로 꾸준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3일 거래 동안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이평선인 정배를 만들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까지 다 마무리했어요. 이는 마켓 메이커가 차트를 다 만들고 이제 못할 준비, 뭐죠?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랄지라도, 자, 삼성전자 엄청 좋은 종목이죠.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죠. 오늘 96,000원대입니까? 정말 신고가 다시 찍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간다는 거에 한치 의심이 없어요.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언제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 게 정말 올바르고 현명한 투자일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11월 2일 날 삼성전자를 58,000원에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칼날 최저점의 매수 타임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이 매도 타임이라고 얘기 드려요. 그리고 다시 눌림 포인트에서 매수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자, 물론 중장기 투자, 나는 2년, 3년, 5년, 10년 들고 갈 거야. 뭐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가져간다면은 수익률 자체가 최소 1.5배에서 5배까지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 1시간씩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죠. 제가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지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좋은 종목도 받으시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피울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 제도를 검색해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들어오실 때 저를 또 사칭하고 있는 방이 대단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사칭하는 방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오픈 카톡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채널은 불법적인 지금 도박 사기가 지금 좀 피해를 입어보시는 계세요. 제 얼굴과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1:1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채널들이 몇 개 다수가 발생했거든요. 절대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 얼굴과 제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 800여 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함께 바라봤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종목,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시청자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 과연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현명한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 어떻게 또 앞으로 대응 전략을 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조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콘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노란톡방 안내를 드렸는데,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에 접속하시면, 팍스 경제TV 차트 형님을 검색해 주시면요.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하는 노란톡방에 보이실 거예요. 현재 870여 명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 방 여기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보이시죠? 네. 차트 형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800 지금 71명 있는 곳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 딱 한 군데니까요. 다른 곳은 다 저를 사칭하고 있는 나쁜 방이에요. 그쪽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를 사칭해가지고 1대1로 투자 상담을 하고 도박 사기 사이트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있고요. 절대 1대1 투자 상담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금 한 872명 지금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주리민님께서 넥스트비티 매수가 1,944원, 10% 비중의 중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 10월 최고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12월 말 최저점을 찍고 저점의 지지는 보이고 있는데 주가 추가 하락이 열릴지 큰 하락폭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손실 중이신데 차트 형님의 대응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넥스트비티라는 종목 그 노란톡방에 언급이 되어서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종목이라고 하는 건요 100% 상승한다라고 보장되는 건 없어요. 항상 주가라고 하는 거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 라인이 있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대응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후 재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손절을 해야 되는 지지 포인트를 알고서 처음부터 분할 매매로서 평균 단가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청자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손절하는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 진입을 통해서 평균 단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법으로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넥스트비트는 제가 노란톡방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마지노선으로 보아야 할 저가 라인, 지지 라인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어느 가격이었냐면은 한 1840원대에서 1750원대 정도가 나와요. 자, 넥스트비트는요. 주가가 지난 10월 16일 날,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봐볼까요? 이게 지금 지난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넥스트비트의 움직임입니다. 자, 넥스트비트는요, 어떤 움직임을 가졌냐면은 주가 자체가 지난 3월 23일 저점에서 자, 상승 3파, 1파, 2파, 3파까지 만들어서 상승 파동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상승 1파, 2파 만들고 추가 파동을 더 가려고 준비했던 아이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3파동까지 다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3파동이 나올 확률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람에 있어가지고 진입하는 자리에 따라 가지고 돌파 라인인지 눌림목 매매인지 눌림목 매매도 1차, 2차, 3차례에 대해서 분할 매매를 할지 그리고 최종 컷라인을 어디를 잡아야 될지 분명히 계획을 하고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무턱대고 무조건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잘하는 거 있죠. 뭐요? 손실 나면 뭐예요? 존버합니다. 존버 정신이에요. 야, 주식은 있잖아. 그냥 버티면 되는 거야. 차마 방송에서는 제가 적합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삐리리 버티는 거야.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손실 나면은 그냥 버티는 거야, 주식은.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도대체?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에 대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주식은 손절이라고 하는 정말 큰 무기를 가지고서 매매를 해야지 손절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다면은 최소한 무엇이라도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짜고서 시나리오 매매를 해야 돼요. 자, 넥스트비트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달까지 해서
이 아이가 최고점 2,945로 만들었는데 큰 파동 하나를 더 만들 준비를 했던 아이예요. 자, 그런데 시장 상황을 봤더니 어라? 이것 봐라. 이거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손이 탄 거예요. 손이 타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종목을 봤더니 주가가 저점과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자, 저점 포인트 자, 3월 23일 그 다음 저점 포인트 8월 중순 나오죠.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상승 추세대가 유지되는 포인트에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갔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27일, 26일경쯤에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돼요? 샛별이 뜨고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밀어버렸어요. 왜? 야, 지금 이거 가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산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이저가 야, 가지 마. 우리 그냥 코로나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푹 쉬자 해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밀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리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는 자, 상승, 조정, 상승, 고점 만들고 여기서 지지받고 터닝 되면서 슈팅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원래 이 아이가 위로 가려고 했던 시나리오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지지로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되죠. 2,000원 언저리 포인트.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밀려버립니다. 자, 밀리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1740원대 정도까지 해서의 외바닥 포인트가 있고 쌍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그나마 괜찮은 아이였어요. 포인트가. 자, 그런데 외바닥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외바닥 만들고 들려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내려왔다. 지지받자 들린 바닥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좀 강력한 지지를 만들고서 포인트가 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좋았죠? 외바닥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가자 했는데 분위기 봤더니 여전히 누가 있어요? 삐리리 버티는 개인 투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가가 야, 나 지금 안 갈래. 손 놔버리는 거예요. 손 놓고 있다가 개인 투자자들께서 손절을 하게 되겠죠, 이제. 왜? 시간도 오래 걸리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 매물이 나오죠. 그랬더니 주가가 지금 이제 개인 물량이 서서히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짠다면은 어디? 지난 3월 20일 때 만들었던 930원대 포인트까지도 빠져도 자연스러워요. 내가 메이저라면은 넥스비티 저는 이거 1,000원 아래로 까버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손실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들어올릴 거예요. 그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져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고 제가 마켓메이커라면은 저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이 정보를 물으신 우리 주리미님 제가 원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절 라인에서 깨지는 것을 컷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는다. 마냥 올라가겠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매매에서는 절대 계좌 살아나지 못합니다. 물론 살아날 수 있겠죠. 종목 그래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지 않고 유지돼. 언젠가는 올라와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언젠가는 본전 혹은 그 이상 수익을 날 수 있겠죠. 그게 투자입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내가 손절을 어디서 할지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어디에서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전략을 짜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비단 이 넥스비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종목이요. 천지빛깔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손해내는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30%, 40%, 50% 정말 몇 개는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또 노란 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는데 종목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손절 라인을 알지 못하고 익절 포인트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수익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팔지 않고 손절 라인에서 손절하는데 손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수익을 주겠지.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혹은 어떤 주변에 제3자가 혹은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괜찮아. 매집 중이야. 올라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들 계좌에다가 몇 억씩 사놓고 한번 기다려 보라는 얘기예요. 기다릴 수 있는가. 함부로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세요? 공부를 해야죠. 옆에서 누군가 매수하라고 하니까 매수합니까? 아니, 돈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더라도 어느 회사에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 가성비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디자인은 뭐가 더 좋은지 막 이런 거 엄청 고민하시면서 물건 사시잖아요. 자, 그런데 주식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사시는데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은 야, 이 회사 무슨 특허가 있어. 어디 매출이 확대될 거야. 임상 3상에 고 패스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 나올 거야. 좋다더라. 그러면 덜컥 삽니다. 이게 무슨 투자예요? 투기지. 여러분들 지금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정성 카지노 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카지노에 가야지 도박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도박인 거예요.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세요. 투기하지 말고. 넥스비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손절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뭐하러 있습니까? 제가 여기 방송에서 백날 이렇게 큰 소리 듣고 얘기를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답정녀, 답정남이에요. 답 정해놨어요 이미. 나는 손절 안 할 거야. 나는 들고 갈 거야. 그런데 뭐하러 물으십니까? 뭐하러 조언을 구하시고.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렸으면 그걸 지키셔야죠. 믿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종목 하나를 더 바라보고 이 종목이 어떻습니다. 저 종목이 어떻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지금 작년 2020년, 올해 2022년 1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2021년 1월까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강한 상승이다. 그런데 이 행운이 여러분들께 언제까지 있을지는 장담 못한다. 지금 잠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나는 그런 계좌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7년이었습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이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이 아주 피크였죠. 자고 나면 수익 납니다. 수백 프로 수익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밤낮으로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좌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나서 손절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올라왔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가격 올라간 녀석 누구예요? 비트코인이에요. 다른 쓰레기 잡주 가상화폐들 다 박살났습니다. 어디 간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계좌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가상화폐 시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주식시장 분명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당장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그러한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 조정에 대해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합니까? 투자가 아니죠. 투기하시죠. 네. 제가 지금 종목 얘기를 하다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자, 정말 시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넥스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손절을 좀 지켜주세요. 지금 저점 1,575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저점이 나왔는데요. 이거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그 다음 손절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재짐을 해야 될까요? 1,300원대까지 눌림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1,300원이 깨지면은 1,000원 아래까지 깨집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는 좀 조언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주식인님께서 제일바이오 매수가 8,790원 10% 비중의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9월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주가 3번의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 중입니다. 전고점들의 저항을 계속 뚫지 못하는 형상인데 앞으로의 움직임과 전략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고님
얼굴 보셨습니까? 시청자분들? 네. 우리 한번 왜요? 잡아주시죠. 아름다우시죠? 네. 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용구님 딱 얼굴 보시면은 좌우가 딱 양대칭으로서 딱 밸런스 딱 맞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예쁘시죠? 기대칭인데.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 제일바이오 종목을 함께 보시면요. 선 두 개로 딱 끝내겠습니다. 자, 제일바이오 보시면 최근 작년 4월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금 움직임 보시면요. 자, 선 두 개로 끝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9,000원의 선 하나, 그 다음에 7,000원의 선 하나 딱 긋겠습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양대칭으로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바이오는 자, 선 하나 딱 그어 놓으십시오. 어디에다가 6,920원에다가 밑줄 쫙. 여기 깨지자면 홀딩입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9,000원이 돌파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9,000원이 돌파돼야지 이는 지난 8월 달에 고점 만들었던 11,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자, 우리가 포크 이론에서 평행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포크 있죠, 포크.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애들 뭐 쥐어주죠? 스푼하고 포크 주죠. 자, 포크가 어떻게 생겨 있어요? 포크가 어떻게 생겼을까? 포크 그려볼까요? 포크가 이렇게 생겨 있죠. 자, 이렇게 생겨 있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자,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은 포크가 지금 어떤 포크가 있다? 자, 이러한 포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포크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게 포크 상단 포인트고요. 아래가 하단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크 하단에서 놀고 있는 나이.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에서 9,000원에서 놀고 있고요. 9,000원을 넘어가면 그다음 11,000원까지. 그래서 아래 하단 2,000원 포, 상단 2,000원 포, 총 4,000원 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단 9,000원을 넘어가야지 이 안은 강하게 드라이브 건다. 그리고 지금 6,9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손절하지 않고 보셔도 좋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시청자분들 간단 명료하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매 순간 매분 매초에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항상 동일해야 되고 그 동일함이 손익비와 승률로서 나오는 거예요. 손익비를 높이거나 승률을 높이거나 해요. 자, 금융학에서 얘기할 때 손익비도 높고 승률도 높은 자리를 찾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하지만 승률을 더 높여서 손익비가 좋지 않더라도 승률을 높이거나 혹은 승률은 조금 낮지만은 손익비를 높이거나 이러한 양쪽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 것 전 다 일도 보지 않아요. 절대 중요치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회사의 CEO들은 회사 관계자들은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 노력해. 나는 타이밍만 찾을 거야. 너희 회사를 언제 간택할지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세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호얀님께서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52,100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11% 가깝게 급등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가 고점에 가깝습니다. 대응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예. 대주전자재료. 제가 뭔가 애드립을 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애드립을 칠 수가 없는데 자, 대주전자재료 뭐 최근이 아니죠. 몇 년 됐죠. 소부장이라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그에 따른 또 실적도 이제 나올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은 전 차트만 갖고 딱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봤더니 작년 3월부터 해서 어떻게 올라왔다? 겁나게 올라왔다.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피곤하지. 8월 27일 날 최고점을 만드는데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쉬었다 갈래. 쉬었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있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표현하면 자, 눌림목을 만들고 횡보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주가가
추가 2차 랠리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상승을 했고요. 자, 5개월 넘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8, 9, 10, 11, 12, 올 1월까지 조정을 딱 하고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드라이브를 또 제대로 걸겠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우리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 가지고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또 나오게 돼서 좋은데요. 아무튼 대주전자재료는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현재 움직임 자체를 보시면요. 자,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최근 한 달 이상을 어떻게 했어요? 종목이 43,000원대 중반대에서 49,000원대까지 어떻게 했어요? 겁나게 지루하게 움직였어요. 보이시죠? 정말 지루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10% 넘게 빡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개인 투자자. 여기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 심리.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겁나게 팔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게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오랜 에너지 응축을 끝내고 이제 상승 빡 하려고 하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 털고 빠이빠이 하고 있어요. 이게 마켓 메이커가 개인 투자자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 대주전자재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또 방송에서 언급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시장에 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매수는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손을 타게 돼요. 손을 타면은 그 종목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손이 타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부 차원에서 내일 대주전자재료를 한 주씩만 사세요. 네, 많이 사지 마시고 한 주씩만 사시고 한번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이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투자 직접 매매해가지고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 조금 있으면은 시장이 싹 가져갑니다. 자, 어떤 게 현명한 투자가 될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또 대주전자재료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종목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이제 매주 팍스경제TV에서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시청자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 제가 하단에 보이시죠?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제주도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차트 기술, 그 다음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다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